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1894년 갑오경장에 이르러서야 국문이라는 이름으로 공문서에 사용됩니다. 그전엔 한자와 이두를 사용했죠. 350년 전 돌다리를 놓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한데요. 예, 여기 덕수자식 교비명을 보면 무려 800명의 이름이 한자와 이두식 표기로 적혀 있습니다. 막개는 더 낳지 말아야 할 아이, 개동은 개똥이를 뜻하죠. 이 돌이라는 순우리말을 이렇게 이두식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지응이라는 이름도 보이죠? 응에 태어났다, 이런 재밌는 우리말을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빌려서 적어놓았습니다. 350년 전 민초들의 소박한 이름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의 뿌리고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알갱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훈민정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말 이름조차도 제대로 적을 수 없는 세상이 계속 이어졌겠구나. 백성의 언어는 자연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거 지금 예호랑나비예요. 지금 저 족돌이 풀 잎새에 붙어 있는데 적들이 원래 알을 여기다 깐대요. 절 죽고 호라비 바람꽃 쪽돌이 풀 헤헤 쪽돌이 여시고 두툼한 꽃잎이 펼쳐지면 족돌이 모양이 확실히 드러나네요. 펼쳐라 펼쳐라 새악시 치마 여기 춤추네 처녀 치마 바람난 여인 탓하지 마소 얼룩덜룩 얼레지 노르귀 갱이밥 제비꽃 매발톱 꽃이름에 동물 들고 지리산 어디 모데미 풀 설악산 어디 한계령 풀 금강산 어디 금강봄맞이 금강초롱꽃 나고 자란 터전이 이름되고 꽃을 달았네. 나고 자란 풍토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고 이름이 달라집니다. 호라비 바람꽃은 꽃대 하나가 외롭게 올라와 그렇게 이름 지어졌는데요. 꽃망울, 꽃대, 꽃받침,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자연의 이치를 돌아봅니다. 한글의 원리 훈민정음 혈해본에서는 천지를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이 하늘의 에너지를 꽃잎을 통해서 줄기인 이 중성을 통해 가지고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뿌리 땅이죠. 그래서 이 중성이 받고 보내는 거, 오고 가는 그 역할을 중성이 합니다. 모음이. 그래서 꽃, 옷, 성, 못, 솜. 끝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를 다시 쓴다. 종성부영 초성은 받침 글자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문자 규정도 되지만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돌고 도는 의미를 그런 순환의 원리를 담은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받침 규정입니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사계절의 변화와 순환을 품은 소리 글자가 자연과 만납니다. 우리 산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존재들,
자연의 이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쓰는 것이겠죠. 예, 지금 물결이 막 살랑살랑거린데요. 저 안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자갈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막 쌓아놨어요. 아마 산란하려고 같습니다. 야. 꼭 쌓아놓은 곳이 작은 언덕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이렇게 구름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이고. 꼼치락 무릎 높이 그 강에 발을 적셔본 적 있어. 사부작 걸음 내디질 때마다 부딪히는 강물의 애모 좋지. 허우적 물고기 따라 공댕이 적시며 열에선 내 얼씨구. 은빛 오랜 시리가 살고 옆집엔 뾰족한 주둥이 감돌고 고기가 식사 중 모래무지 금강모치 버들 찌끄린 미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몸색 그 몸에 물을 품었고 산을 닮았네. 하하 걸음 멈추고 허리 굽혀 쳐다보네. 손톱만한 자갈을 모아 산란탑 쌓아. 너는 누구? 아마도 얼음치 맞구나. 맞죠? 왕눈이 갈견이 무지개 혼인색 피라미 바위 밑 큰 주둥이 객지는 이 구역 사냥꾼. 덥석 조심. 저 여울 좀 보세요. 그냥 은빛 여울이 자글자글하네. 피레미, 갈견이, 여름치, 꺽지 이렇게 고운 이름이 괜히 나온 거 아니네. 여기 와서 보니까 딱 그 이름이 나오게 생겼네요. 그 고운 이름을 우리 글씨로 많이 쓸 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한글의 위대함이 또 이런 물고기 이름에서도 드러나네. 야, 좋다, 좋아. 한글로 표현하는 생물 그림의 세계. 우리나라의 밀물고기에는 치, 개, 마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얼음치 같은 경우에는 이응,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전박이를 활용하고 싶었고 글자들을 합쳐서 하나의 모양, 형태로 잡아주는 게 되게 재밌었던 활동이었고요. 춤추고 헤엄치는 한글 세상.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 자연의 글자가 있다더니 우리 말과 글이 이 물속에도 그대로 살아있네. 조심. 은밀하게 다정하게 5월 강가에서 마주한 토종 어류도감 씨를 뿌리고 번성하라. 그 오랜 산천의 세월을 담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고운 이름 고운 몸짓 춤추는 물고기. 갈견이야, 피레미야, 꺽지야, 얼음치야. 칠곡 할머니들이 순이와 칠공주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쓰는 글은 역시 이름 석자입니다. 구순이 넘은 추유율 할머니, 순박한 칠곡 할매체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순이와 칠공주 막내 장옥금, 순이와 칠공주 미모를 담당하는 김태입니다. 순이와 칠공주 유모당당 이필선, 박정순, 순이와 칠공주. 나는 지금 학생이야. 나이가 많은 학생이야. 나방내 학교에 가. 공부하기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눈이 심신 남자 내주고 싶다가도 용기 내어 꿈을 향해 달려가지. 배우고 또 배우고 너너겐 익히고 또 익히고 너너겐 배움의 길은 끝이 없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꼴찌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등수를 매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 스스로가 이렇게 작아져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글자를 많이 익히고 쓰고 책을 읽고 하시면서 목소리도 커지시고 자신감도 높아지시고 그래서 지금 랩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할머니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꿈의 공간. 오늘은 특별한 등교입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옥자 학생, 김태희 학생, 장옥금 학생, 이필선 학생, 박정순 학생, 홍순연 학생, 주율 학생, 이선아 학생. 저는 다 참석했네요. 결석 없이. 눈물 날락해가 그래 목이 좀 메인다 그래. 우리는 시골에서 가가지고 학교 구경도 못하고 인잘 들어보도 못했는데 이제 나가 90 다 돼가 교회 여보 앉았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눈물도 날락하고. 세계 문해의 날. 유네스코가 문맹태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이죠. 아, 귀엽지. 우리 손자도 어릴 때 있었는데 다 커가지고 너무 귀엽지 뭐. 글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창입니다. 글쓰기의 주제는 행복. 1박 2일 찍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선호가 우리 집에 놀러 올랐고 해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다. 친구들과 같이 옆으로 타고 노래도 부르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좋은 날이 있네요. 문자가 권력이었던 시대. 하지만 왕은 백성을 위한 글자에 골몰했습니다. 세종이 거닐었을 궁에서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두꺼비가 한 마리 있는데 두꺼비도 이 훈민정음 해례본 용례에 나와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훈민정음으로는 두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두꺼비도 그 당시부터도 두꺼비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친구도 한번 나중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숨을 타고 난 순탄 것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편전이 있던 자리. 제가 지금 쓰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훈민정음을 만든 지편전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전이라는 글자와 지편전이라는 글자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붕 쪽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내려오는 기와의 요 선, 요 결들을 길게 늘리면서 한글은 직선이 많아 표현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반드시 백성들이 읽고 쓰기 편한 글자를 만들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훈, 민, 정, 이제 우리의 글을 백성들에게 지편전의 그날을 떠올리며 머지않았구나. 한글로 지어낸 집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등장하는 낱말들.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이 마주했을 풍경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혼민정음 해례본에는 정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제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그곳에 있는 동식물들을 한번 다 그때의 언어로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탄 것들의 이름과 글. 마, 위, 아, 드, 해, 왜, 마, 위. 혼민정음이 백성의 글자로 도달하기까지 580년의 세월. 할머니들의 한글 첫걸음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가 됐고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들 품에 오히려 얘기가 되어 있네. 할머니가 품 안의 자식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고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꼭 갈 때다가 곱게 잘 가는 게 꿈이다. 그런 꿈을 꾸고 계시고 있는 편안한 모습이에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80이 돼도 어머니가 좋대.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가 좋다. 어머니요 하고 부르면 오야 오야 그래 좋더라. 반갑다 하나 좋다 하나. 뒤늦게 이 한글 깨쳐가지고 깨친 보람을 글로다 쓰고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과정이 바로 한글의 단순한 가획 원리와 끝소리 글자가 다시 소소리 글자가 되는 돌고 도는 이 종성무형 초성의 그런 문자의 이치와 같습니다. 한글이 가진 무한한 소통과 나눔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 있습니다. 혼민정음 해례본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겨울 눈보라 속에 봤던 동강 할미꽃이 할미가 다 됐습니다. 흰머리를 너울 곧 바람결에 따라 하늘로 올라갈 모양새네요. 씨앗에 붙은 갓털, 비행을 위한 솜털이죠. 칼까 부다 칼까 부네 님 따라서 칼까. 씨앗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꽃을 피웠던 어미꽃에 소망을 담고 수여름 소임을 다한 꽃잎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칠곡할매의 굽은 허리는 어쩌면 할미꽃을 닮았습니다. 날진이 해동 청부람에 다 수요넘든 동설려 후기.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을 이어주는 손길. 혼민정음 해례본의 고지, 추유을 할머니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다시 또 낙엽이 되고 뭐 이런 이치와 같이 그런 순환의 원리가 한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울림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또 평화롭게 어울리고
이런 어울림의 이치가 한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은 우주입니다.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꽃을 피워 500년 전 무덤까지 품고 간 편지로 이어졌고 수신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그를 깨우친 할매들의 눈은 밝아졌고 세상과 활발히 소통합니다. 노래로, 시로 자신을 비추는 새로운 거울은 한글입니다. 10문제 할 수 있고. 학습장에 빼곡한 받아쓰기 흔적. 가갸, 거겨 외쳤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 백성, 우리가 백성이잖아요, 그쵸? 백성. 네. 어머니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할 때 뜻. 사람. 우리 모두 어머니. 훈민정음의 뜻이 고스란히 칠곡 할매의 손길에서 살아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잊고 살았던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국민정음. 한글 배워 시 쓰고 책도 낸다네. 주소 명함 노래 가사 읽을 수 있네. 가나다라 마바사 가짜바다가 한자 한자 배워가는 널 배움 학교.